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도 내용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불일치 문제란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세부 정보 파악과 관련된 문제로 보통 객관식과 관련된 모든 언어 문제에서는 다 나오고 있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 등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문에 대한 이야기를 발췌하거나 또는 특정 인물의 전기 또는 특정 일화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면서 전체적인 세부 정보를 파악하게끔 하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솔직히 이 문제는 전체적인 세부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귀찮은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구문이나 어휘가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맞추는 1점을 가져갈 수 있는 문제로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기 위해선 나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귀찮긴 해도 방향만 잘 잡으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유가 일단 제일 먼저 보기 안에 있는 내용에서 키워드를 잡아내시는 거예요. 일단 키워드란 뭐라고 특정하게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전체 지문 안에서 빨리 찾기 쉬운 그런 숨은 그림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 문제를 빠르게 체크해 나가는 그러한 1단계가 될 텐데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지문 내용이 보기에 있는 내용 순서와 거의 일치하는 패턴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문 내용과 보기에 있는 키워드를 하나씩 대조하면서 소거하는 과정으로 판단해 나가신다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용을 찾게 되실 거예요. 키워드를 지문 안에서 파악하실 땐 기본적으로 내용이 뒤바뀌고 있는 부분들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어와 목적어에 그러한 내용이 바뀌어 있는 경우 직관적으로 봤을 때 지문에 있는 키워드와 보기에 있는 키워드가 똑같이 다 나오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해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주어의 내용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목적어의 내용이 뒤바뀌지는 않았는지 또는 기본적으로 긍정과 부정의 내용이 뒤바뀌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체크만 해 나가신다라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은 점수를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 자체는 지문이 어렵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룰 때 너무 기뻐하는데 연연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대부분의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렵지 않은 독해를 너무 신중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즉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문제 풀 때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버리면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시간 부족을 느끼게 될 거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총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아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시간에 정보를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전체 지문을 읽어내는데 연연하지 마시고 보기 안에 있는 정보를 찾아서 확인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즉 독해하기보단 나는 키워드를 판단해서 확인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내용 불일치 문제의 핵심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이 전략이 어떤 식으로 활용돼야 되는지 정말 문제 보면서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그렇죠.
보기 안에 있는 정보에서 키워드를 잡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키워드란 기본적으로 내가 찾기 쉬운 단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있는 단어 중에 단어나 숫자나 또는 고유명사 같은 단어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문에서 찾기 편할 것 같아서요. 자, 1번 보기를 봤더니 이런 거 좋네요. 1931년이라는 1931이라는 숫자가 보여요. 1931년에 무엇을 했는지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struggle for existence와 관련된, 즉 생존 경쟁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라는 맥락이 나왔는데 이 키워드 자체는 고유명사이고요. 아마도 지문 안에서도 capital letter, 대문자로 나와 있으니 아마 찾기 쉬울 거예요. 자, 이 키워드를 찾은 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전에 박사 학위 취득 전, 후 이 맥락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기에 생태학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아요. 생태학, ecology. 자, 그 다음 역사적 발전에 수학의 도입을 촉진하였다. 즉 생태학이라는 개념에 수학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3번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연구, 항생제라는 antibiotics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 거도록 할 거예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 함께 항생제 연구소, 즉 연구소, 항생제 연구소 내용에서 아내와 함께 더불어 설립을 하였는지 이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렵지 않게 보기를 다 한국말이니까 읽어봤고요. 지문 안에서 바로 찾아보도록 합시다. 조지 가우스. 자, 조지 가우스라는 사람은요, was born,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물어보지 않았으니 이 정보 버리도록 할 거예요. 1931이라는 것이 1번 보기에 나와 있는 거 보니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키워드는 1931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단! 너무 찾기 쉬웠죠? 숫자라서요. 자, 1931이라는 단서 숫자를 찾았고요. 그럼 이 단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he received, 받았습니다. 무엇을요? His undergraduate, 자, undergraduate degree 자체가 기본적으로 graduate 하면 졸업하다라는 걸 거고요. under이라고 하면 아래에 있다, 졸업 아래에 있으니까 아직 졸업까지 못 간 것 같지 않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학부, 대학생을 보고 우리가 학부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undergraduate라고 하면 학부생 정도가 될 거고 undergraduate degree라고 하면 학사 학위가 되는 거예요. 보통 대학교 졸업하면 받게 되는 학위가 학사 학위, undergraduate degree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931년도에 학사 학위를 받았고요. 대학교를 졸업하였고요. 그리고 1940년도에 PhD, 자, PhD라는 건 약자가 될 거고요. 보통 Doctor of Philosophy, 이걸 보통 박사 학위를 말하는데 요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PhD라고 이야기를 하면 박사 학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940년대에는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석사 그 전 단계 undergraduate, 그게 학사 학위와 관련된 맥락이었으니까 자, 이 부분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struggle for existence, 자, 생존 경쟁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그랬죠? 보기 순서대로 지문의 전개가 일어날 거라고 바로 찾아졌습니다. prior, 자, 이전이란 뜻이에요. before이란 뜻입니다. achieving his doctoral degree 자체가 기본적으로 PhD, 박사학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Gauss published, 가우스는 출판하였습니다. ecological, 생태학적인 classic, 고전인 The Struggle for Existence, 생존 경쟁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언제요? Prior achieving doctoral degree가 나왔으니 이번에 박사학위 취득 전에 출간하였다라는 말은 딩동댕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 후에 Struggle for Existence라는 이 책은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파운데이션, 초기 설립이 되었다라는 맥락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생태학, ecology와 수학, mathematics라는 단어의 연관관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mathematics를 위해서 한번 첫머리를 중심으로 차고 내려가 볼까요? This book and similar research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 문장 찾으러 가기 전에 제 눈에만 보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Indeed. Indeed, in fact, 와 관련돼선 제가 말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 중에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 나가기 직전에 많이 쓸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라고 알려드렸거든요. 자, indeed 다음에 fostered. 자, 육성하였습니다. 촉진하였습니다. The introduction. 도입을요. 나왔어요. mathematics. 수학의 도입을 foster. 촉진하였습니다. 어디에다가 historical development of ecology. 자, ecology 생태학 발달. 의 발전에 지금 수학의 도입을 촉진하였다라는 맥락이 나온 거 보니 3번 보기도 딩동댕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2개의 보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가우스의 contribution. 이 기여는 자, 기본적으로 acknowledge 인정받았어요. 자, 다른 그런 생태학자들에게 인정을 받았거든요. However, 인정받았는데, however, 내용이 역전으로 바뀔 것 같아요. Most ecologists, 대부분의 생태학자들은요, are not aware that, 알지는 못해요. 무엇을요? 가우스가 eventually 결국에는요, 뭐 한 거예요? Important research on antibiotics. antibiotics 나왔네요. 항생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걸 not aware,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4번에 대부분의 생태학자들에게 알려져 있다라는 말은 틀린 정보가 나왔네요. 자, 정답은 나왔지만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내와 함께 항생제 연구소를 설립했는지. 자, 맨 마지막 줄에 봤더니 from 1960. 자, 그럼 1960년도부터 until his death. 죽기까지 he was director. 자, 그는 소장이었어요. 뭐에? Institute of Antibiotics. 나왔네요. 자, 항생제 Institute 연구소의 director 소장이었습니다. 까지는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봤어요. 자, he and his wife had founded. 그와 그의 wife가 had founded. 설립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5번까지 맞는 정보로 확인했고요.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느끼셨죠?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빨리 키워드를 찾고 빨리 지문 안에서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1분 안에 이 문제를 푸는 연습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왜 선생님은 1분 이상 푸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말로 읽어드려야 되니까. 알겠죠? 저 혼자 푸는 거라면 시간 카운팅이 아주 빠르게 들어갔겠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과 아이 컨택하면서 말을 해야 되니까 난 좀 봐주는 걸로. 자, 계속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보기를 통해서 키워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린 시절에 누군지 몰라도 Jess Owen이라는 사람이 나올 건가 봐요. 어렸을 때 뭘 했는지 한번 이해해 보더라고요. 아마 초반에 나오겠죠. 자, 또 숫자가 나와요. 1935년, 1936년에 무엇을 했는지 찾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베를린 올림픽이라는 특정 고유 명사가 나올 거예요. 그때 무엇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독일이라는 고유 명사, 이 장소도 아마 찾기는 쉬울 것 같아요. 독일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기와 지문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베를린 올림픽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베를린 올림픽을 기점으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는지, 이 안정적이다, 안정적이지 않다. 이 말은 지금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부정, 긍정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지 안정적이지 않은지 이런 패턴을 내용상 의미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다 제가 나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빨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Just when은요, American
American, 미국인 track and field athletes. 자, track and field 하면 track, 그 다음에 field 하면 벌판이 되겠죠, 여러분들. track and field athlete 하면 육상 선수를 말하는 거가 될 거예요. 보통 track에서 하면 육상 경기 중에 100m, 200m, 300m 장애물 달리기 정도가 될 거고요. field athlete 하면 뭐 높이뛰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런 걸 포함해서 육상 선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올림픽 선수 같은 그런 선수인가 봐요. The youngest of 10 children.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youngest 하면 최고로 젊었죠. of 하면 그 전체 집합이 나와요. 10 children. 10명 아이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10명 아이들 중에 막내였던 그 어웨는요. 기본적으로 grandson. 손자였어요. of a slave. 아, 노예의 손자였나 봐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나왔고요. 어쨌든 어린 시절에 대한 느낌인데 우리는 지금 어렸을 때 출신이 그리고 지금 직업군이 무엇인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알바를 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as a young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Owen took various part-time job. 다양한 part-time job이 알바예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굳이 한번 본다라면 delivering grocery. 자, 식료품 배달원도 했고요. loading freight car 하면 화물차에 loading 하면 적재하다. 화물차에 물건 실어주는 그런 알바도 했나봐요. working in a shoe repair shop. 그러면 자, 신발 수리 가게에서도 일을 했나봐요. 정말 various part-time job을 하였네요. 1번 보기 괜찮았습니다. 자, 빠르게 들어갑시다. 오해는요. attended 자, 어디에 참석을 했냐면요. Ohio State University. 아, 대학도 갔나봐요. After his father found employment. 아빠가 직업을 구한 후에 대학도 갔나 봅니다. 자, 어쨌든 대학을 갔는지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Known as a Berkeley Blet.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여기 Berkeley라는 거 하면 Berkeley라고 하면 나방의 종류이기도 하고요. 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그러한 뭐 나무이기도 해요. 침엽수 나무를 뜻하기도 하고 또는 나방을 뜻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Ohio State University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Berkeley라고 하면 그냥 오하이오주 사람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그냥 별칭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Berkeley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Berkeley라고 하면 나 오하이오주 사람이야 라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블래틴이라고 하면 총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버켓아이 블래틴이라고 하면 오하이오주의 총알입니다 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빠른 육상 선수였나 봅니다. 자,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재밌는 얘기라고 말씀해 드린 거예요. 재미는 없었겠지만 계속 넘어갈게요. 자, Berkeley Blatton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under the coaching of Larry Sandler. 자, Larry Sandler이라는 사람의 코치 지도를 받았어요. 그 지도 하에 있었던 오해는요. 8개의 NCAA Championship 시합에서 4개의 each 4개를 각각 8개를 이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35년, 1936년 각각 4개를 이긴 거니까 곱하기 2해서 총 8번을 이겼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 부분 보기에 있었죠? 1935년, 1936년에 NCAA 선수 대회에서 우승하였다. 몇 번인지 몰라도 상관없겠는데요. 우승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2번 괜찮았고요. 자, 그 이후에 베를린 올림픽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나와요. 베를린 올림픽스 바로 나왔습니다. 오해는 땄어요. 이겼어요. 4 gold medal. 4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라고 나오면서 first 2 gold medal. 첫 번째 2개의 gold medal은 자, 100m and 200m. 100m, 200m에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3번 보기도 일단 해결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독일 한번 찾아볼까요? 독일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첫 번째, the third gold medal 필요 없어요. 버리고, when on his first gold medal. 계속 메달 이야기예요. 버리고, in Germany. 찾았네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문장을 스킵하실 때 문장의 첫머리를 확인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문장을 보지도 않고 점핑해버리면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장의 첫머리를 확인하면 기본적으로 키워드가 잘 발견이 될 거예요. 알겠죠? 제가 첫머리를 판단하라는 말은 뭐냐면 문장 끝까지 독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독일을 찾았고요. Orange had been allowed. had been allowed. 허락받아줬다. 수동태가 과거 완료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 어떤 허락을 받았냐면 to travel with. 자, 여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stay in. 같이 머무르는 거예요. the same hotel. 똑같은 호텔에서 as white. 백인과 똑같은 호텔에서 머무르고 백인과 함께 travel, 여행할 수 있었다 정도의 내용은 4번 보기를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맨 마지막 보기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Owen's career ended after the Berlin Olympics. 자, 오웬의 경력은 베를린 올림픽 이후로 지금 끝났나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had difficulty. 느낌 좋아요. 여기서 어렵다라는 게 좋다라는 게 아니고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자, 오웬이 이제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finding a stable job. 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게 이제부터는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럼 5번 보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했다라는 말은 누가 봐도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빨리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젠 좀 속도를 내봐야겠죠? 자, 보기에서 빨리 한번 내용 찾아보도록 할까요? 배에서 해상무역이라는 단어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해상? 마린 정도? 무역? 트레이드 정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샌프란시스코라는 고유명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만, 2번과 3번에 샌프란시스코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3번은 샌프란시스코만 베이에 도착했고 그리고 증기선이라는 단어가 나올 건가 봐요. 증기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망 이야기가 나와요. 사망 이야기가. 자, 38살이라는 숫자가 나올 것 같고요. 사망의 이유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샌프란시스코라는 키워드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대요. 이 내용 확인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빨리 들어가도록 할까요? Born in Virginia Island. 버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대요. 언제? 1810년쯤에요. 누구였냐면 African American이라고 하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뜻하는 겁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면 아마도 흑인 같네요. 자, 흑인 어머니와 그리고 Danish Sugar Planter 하면 자, 덴마크의 설탕 그러한 농장주인 윌리엄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인 누구예요? 자, 윌리엄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스더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주인공인가 보네요. 자, 라이스더프라는 사람은요, left home 집을 떠났습니다. to run 배우려고요. maritime trade 나왔어요. maritime trade, maritime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바다에서 있는 시간 동안에 trade를 한다. 해상무역과 관련된 말 같죠, 여러분들? working on the ship, 배에서 일하면서 maritime trade를 배웠습니다. 까지 만들어졌으니 기본적으로 1번 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네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라는 말이 만들어졌네요. 자, 샌프란시스코만에 도착했을 때 already a wealthy man. 이 사람 이미 부자였나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자였던 사람이 2번 보기 볼래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돈이 별로 없었다. 싱겁게 초반에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원래 시험을 치고 있다라면 여기서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연습 과정이니까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증기선 찾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
특정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뛸 때 문장마다마다 초반 부분은 그래도 보자라고 했으니까 he then proceed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나아갔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as a member of city council 자 시의회의 멤버로서 라는 시의회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봤더니 he launched 자 기본적으로 배를 진수하였습니다. 여기 나와요. steamboat 증기선이라는 맥락이 나올 거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최초로 띄웠는지가 나와 있는데 띄우다, 배를 띄우다라는 단어가 launch 여러분들. 그런데 그 앞에 바로 first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3번 샌프란시스코만의 최초의 증기선을 띄웠다라는 말은 괜찮네요. 자, 그리고 he eventually owned. 자, 그는 결과적으로 이제 결국에 owned 소유하게 되었고요. 어마어마한 땅도 소유했고요. 그리고 huge 어마어마한 estate 하면 부동산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맥락이 나왔죠. 자, 지금 우리는 사망 이야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이 봤더니 자, 어떻게 나와요? Right off는요. die, 죽었다라는 이야기 나오네요. At the age of 38. 38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from 뭐 때문에 죽었냐면요. What was then called it?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리냐면 brain fever, 뇌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 열이 난다라고 하면 보통 뇌염이라고 하죠. 아이들의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뇌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뇌염으로 이 사람은 38살에 사망하였습니다. 라는 4번 보기 괜찮습니다. A short street in downtown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의 도심에 아주 작은 짧은 거리가 still beer, 여전히 beer 하면 뛰다 라는 맥락인데 his name, 그의 이름을 뛰다 라는 말은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5번 보기도 역시 맞는 내용이네요. 자, 지금 총 3개 정도의 내용을 한번 다루어 봤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관건이었고요.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일반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찾기 전에 여러분들은 what 잡고 무슨 내용인지 메인 아이디어 잡고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감 잡고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 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한 디테일을 여러분들 보기와 비교 대조하면서 맞추어 가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귀찮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귀찮아도 할 건 해야겠죠. 그리고 이 귀찮다라는 패턴을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할 걸 어떤 걸 내가 해야 되는지를 판단한다라면 선택지 안에 있는 정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 내용을 독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 안에서 키워드를 먼저 확인한 후에 본문 안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하나씩 소거하면서 빠르게 내용을 캐치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시간 관리가 관건이에요. 이 문제 독해가 잘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뽐뽐뽐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지 안에 있는 정보만 정확하게 판단하고 답이 나온 것 같으면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서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 싸움이 중요한 문제 유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귀찮아도 단어도 외우시고 귀찮아도 읽어야 되면 읽는 걸로.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께 공부에 시간을 맡겨드리고 저는 사라져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